안녕하세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거나 어디서 불이 났다는 뉴스, 우리 주변에서 꽤 자주 접하죠? 근데요, 이런 사고들이 다 똑같은 사고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어떤 건 법적으로 중대사고로 분류되는데 그 기준이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냥 작은 정전, 작은 화재가 아니라 법적으로 심각하게 다루는 중대사고가 되는 그 경계선은 대체 어디일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중대사고의 큰 틀, 법적 기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전기화재, 감전, 전기설비 사고 순으로 구체적인 기준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정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 정도면 진짜 큰일인데 하는 우리 느낌만으로는 안 돼요. 법에서는요, 중대사고를 아주 명확하게 딱 3가지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전기 때문에 불이 나는 전기 화재 사고, 사람이 다치는 감전 사고, 그리고 전력망 자체가 흔들리는 전기 설비 사고. 그럼 첫 번째 전기 화재 사고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전기 화재 사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로 불이 났다고 해서 전부 다 중대 사고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선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기준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겁게 보는 건 역시 사람의 생명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그건 다른 거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중대전기 화재 사고가 되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죠. 혹시 사망자가 없더라도요, 인명피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 그럼 이것도 중대사고로 분류됩니다. 만약에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재산 피해 규모를 봅니다. 불이 나서 생긴 피해액이 자그마치 1억 원을 넘어가면 중대사고의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준은 장소입니다. 피해 규모랑 상관없이 화재가 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중대사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쇼핑몰 같은 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곳에서 불이 나면 그 즉시 중대사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겠죠? 자, 화재 다음은 감전사고입니다. 감전사고의 기준은요, 화재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직접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에게 바로 피해를 주니까요. 보세요. 기준이 아주 간단 명료하죠.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1명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그냥 바로 중대사고입니다. 단 1명이라도 사람이 다치면 정말 심각하게 다룬다는 원칙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유형 전기 설비 사고입니다. 이건 앞에 2개랑은 좀 스케일이 달라요. 특정 건물이나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이 거대한 전력 시스템, 즉 그리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중대사고가 되는 기준 시간은 오히려 짧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3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력이 끊겼을 땐 1시간은 지나야 중대사고가 되는데 10만 킬로와트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지역의 전기가 끊기면 30분만 지나도 바로 중대사고라는 거죠. 그만큼 피해가 클수록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국가의 혈관,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어떨까요? 전압이 무려 10만 볼트가 넘는 이런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기준 시간이 6시간으로 확 늘어납니다. 이건 그만큼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심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망의 심장, 발전소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30만 킬로와트급 이상의 대형 발전소가 멈춰서 무려 5일 이상 전기를 못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중대사고입니다. 와, 정전의 단위가 시간이 아니라 일로 바뀌는 순간이죠.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또 여행 갈 때 가는 공항,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상수도 시설이나 댐 같은 곳들, 이런 사회 핵심 기반 시설들은요, 3시간만 전기가 완전히 끊겨도 그냥 무조건 중대사고입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곳들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돌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같은 곳들이요. 이런 곳은 30분만 정전이 나도 피해가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바로 중대사고로 분류됩니다. 이건 우리 생활이랑 가장 가까운 기준일 수도 있겠네요. 1000세대가 넘는 아주 큰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1시간 이상 계속된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대사고로 봅니다. 마지막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 전력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가 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1시간 이상 멈추는 것도 중대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숫자와 기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대체 이 복잡한 정의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사고, 기록하고 분류하려고 만드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명확한 기준들이 그냥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안전 스위치 같은 거죠. 어떤 사고가 이 기준을 딱 넘어서는 순간 중대사고라는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비상대응팀이 움직이고 원인 조사를 하고 또 책임을 묻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준들은 그냥 종이 위에 적힌 규칙이 아닙니다. 정전과 화재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 현대인의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보호선인 셈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지만 정말 정교하고 튼튼한 전기망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이 전기망 위에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